안녕하세요. 동안을 설계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원장님, 요즘 보면 리프팅 시술이나 수술 종류 너무 많잖아요. 뭐 울세라, 뭐 슈링크, 실리프팅, 거상수술. 저도 뭐 요즘 리프팅 시술 하나 받아볼까 하는데 뭘 받아야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계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봐도 환자분들 중에 울세라 받을 바에 그 돈 모아서 실리프팅 하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 뭐 또 그 돈도 모아서 차라리 거상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이제 시술 비용을 좀 기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레이저, 실리프팅, 거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단순히 방식으로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프팅은 가격 순서대로 효과가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필요한 리프팅은 뭐 각자의 얼굴이 왜 처졌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단순히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뭐 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진짜로 이 안쪽 구조부터 내려와서 처짐이 심할 수 있어요. 이 원인이 다르다면 당연히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얼굴에는 어떤 리프팅이 맞는 건지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딱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원장님, 근데 피부가 처지면 처지는 거지 원인이 뭐 그렇게 다른가요? 그럼요. 이게 피부는 단순히 한 층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처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피부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얼굴 피부는 단순히 피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겉에서부터는 뭐 표피, 진피, 뭐 피하 지방, 스마스, 또 그 아래 근막층, 근육층, 뭐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층들이 각각 다르게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얼굴 처짐도 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 처짐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피부 처짐은 뭐 피부 탄력 때문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먹는 콜라겐도 많이 드시는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란 성분이 우리 피부 탄력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이에요. 이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잔주름이 이제 생기고 또 전체적으로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부 처짐이 생기는 원인 두 번째는 사실 또 볼륨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건 양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 또 위치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노화가 오면 얼굴 지방이 줄어들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볼살이 처지고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질 수 있는 거죠. 피부가 처지는 세 번째 원인은 구조 문제입니다. 얼굴을 잡아주고 있는 이 층, 깊은 층, 뭐 스마스, 유지인대가 약해지다 보면 결국은 얼굴 전체가 아래로 내려앉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피부볼도 처지고 턱선도 무너지고 이 목까지 처지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처져 보여도 원인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 문제라면 이제 겉피부에 탄력만 좀 올려줘도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볼륨이 내려앉았거나 이제 구조가 무너진 경우엔 단순히 피부만 건드려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은 이 가격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기준을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장님, 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살짝 알 것 같은데, 그 탄력 개선해줘야 된다는 그거는 뭐 인모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 고주파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레이저 리프팅 시술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쵸, 뭐 인모드, 써마지, 울세라 이런 시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술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피부 깊은 층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조직을 좀 수축시키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 또 얼굴 처짐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 리프팅은 탄력을 올리는 치료이지 이미 이제 아래로 내려온 조직을 끌어올리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완벽한 리프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울세라랑 써마지가 리프팅의 최고봉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니에요? 울세라 써마지 정말 효과 좋은 시술 맞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장비를 도입해서 진료를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런 울세라 써마지는 완전히 무너진 구조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개념의 장비는 아닙니다. 이런 효과가 확실한 리프팅 방법이 따로 있죠. 그건 바로 이제 실리프팅 안면 거상 수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안면 거상은 내려온 얼굴 조직 자체를
직접 위로 올려서 고정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처짐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 가장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리프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실리프팅은 돌기가 있는 실로 조직을 좀 당겨 올려주는 방식인데요. 아직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인모드나 써마지 같은 레이저 리프팅 그거 결국 단계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레이저 리프팅은 이제 처진 조직을 직접 끌어올리는 치료는 아니지만 이제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 이후에도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이런 레이저를 함께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안면거상은 구조를 올리는 치료, 실리프팅은 좀 당겨서 보완하는 치료라면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저 같은 일반인들이 집에서 혼자 지금 스마스층이 무너졌다, 안면거상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지금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네, 일반 분들이 내가 스마스가 무너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좀 그래도 간단하게 내가 구조가 좀 무너졌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혹시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들고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고민인 부분이 팔자주름이라면 이 광대 부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혹시 내가 심부볼 턱선 부분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귓볼 쪽을 꼬집어 보세요. 엄지랑 검지손으로 꼬집었을 때 이렇게 늘어지게 잡히는 저 이렇게 늘어지죠? 이게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처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을 받으셨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도 큰 변화가 없다, 이럴 때는 사실 또 탄력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면 거상 수술보단 울세라, 써마지 같은 레이저 리프팅이 더 적합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방법이시고 실제로는 피부 탄력, 심부볼, 턱선, 목 상태를 함께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리프팅은 가격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내 얼굴이 왜 처졌는지를 알아야 정답이 보이는 거죠. 같은 처짐처럼 보여도 원인이 다르면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술 종류나 비용을 비교하기보단 내 얼굴 상태를 먼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기준만 정확히 잡으면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고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안 설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